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이제 5번째 강의입니다. 강의할 순서는 오늘은 인원 분야,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인원 분야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민군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시설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여전하죠. 군사시설은 안보를 목적으로 정보 공개가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도 포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죠. 다음 문제점으로는 규제 법령이 아주 다양하게 중복되어 있고 지역 주민과 관할 부대의 의견 차이가 항상 많이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점인가 하면은 관할 부대 지휘관의 관할권 행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역 주민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두고 동위원회는 작전성 검토를 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투명하게 심의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인원들 자체가 군 위주로 되어 있고 지휘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관할 부대장과의 관할권과의 상반된 대립 양상이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토론하고 연구를 통해서 이런 범위가 좀 조정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은 군사 작전에서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는 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군사시설 보호법의 불합리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이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군사보호법상 군사작전 계획을 적용할 때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데 이것을 최소한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보호법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군보 시민을 혐의할 때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은 관할부대의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역 주민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심의위원회에 구성할 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거의 군 관련 인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관할부대에 낸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다. 관할부대에서 건축 신고 사항인 군협의 비대상 사안을 심의할 때 부동의할 경우 또 방화벽을 설치 조건을 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5가지 이런 방안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관할 부대의 주둔으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가를 보면은 지역 주민들은 지역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지역 개발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군사시설이 입주함으로써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 즉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하려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부대 장관이 협의해야 하는 규제 조치를 어떻게 서로가 상호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인데,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방부 장관과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재산권의 행사 및 개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국방부 입장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면에서 서로가 협의하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행위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큰 불만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기한 재산권과 지휘권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이 네 가지, 즉 재산권과 지휘권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부터 접경지역 시군과 국방부 또한 관할부대 군사보고에 관련 협업회의 활성화 방안 등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규제 완화 방안에서 재산권과 지휘권과의 관계 재정립 방안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다루기가 그렇겠지만은 지금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권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고요. 지휘권은 지휘관의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지휘권입니다. 관할권은 좀 더 폭을 넓혀서요, 지역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권한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환경에 6.25 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14일자로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미군 유엔군 사령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계속 행사해 오다가 1980년도 말부터 여기에 대한 서로의 조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평시 작전 활동은 한국군으로 이제 넘어옴으로써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평시 작전 통제권과 전시 작전 통제권으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술적인 면을 좀 연구해 보면은 재산권과 지휘권의 관계에서 유성은 헌법에서 재산권 보장의 형태를 존속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종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토지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신의성실, 권리남용, 과잉금지,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제 의견은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의 제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명제를 두고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제한해야 하는가,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변화해야 하는가? 국방부의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변화가 접경 지역에도 적용하는가? 국방부의 지휘권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가? 물론 지휘관의 관할권도 중요하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재산권도 중요하죠. 그래서 2015년경에 한번 논의된 바가 있는데 이제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은 안보의 환경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민생활 보장을 고려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할부대의 지휘권과의 관계를 어렵다고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기인가 아닌가 하는 제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제언해보고자 하는 것은 국방부와 접경지역 문제를 국방부 문제를 보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휘권과 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하여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계의 전문가, 중앙정부의 정책 입안자, 접경지역 공무원 지역 주민, 국방부의 지휘관 전문가 등 민관군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연구를 출발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접경지역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가 분명한 것은 접경지역 활성화에 그리고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접경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고 기관에서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연간 주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최됨으로써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 등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접경지역 안보정책관 운영 확대 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다뤘는데 강원도 고성군 등 일부 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는요 정책관과 부서별 담당, 민구협력 담당이 함께 현안 관련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2차로 정책관과 부서장, 지방행정 책임자 부서장 회의로 진행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기마다 1회씩 정례 회의를 통해서 정책 제안 및 자문 요청권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시군과 국방부 즉 관할부대의 군사보고에 관련 협업회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에서는 국방부와 접경지역 시군과 접경지역 이용, 개발, 보존에 상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미 규정이죠, 그죠? 상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협력을 통해서 접경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접경지역 시군과 국방부에서 협업회의 정기화로 활성화 방안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방부 책임자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참모본부, 해당 지역 군부대 관계자가 참석하여 군사보고역, 축소, 완화, 규제, 또 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이런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인원 분야, 사람 분야에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몇 가지 사항만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지만은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민감하고 또 다루기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외면심하지 말고 서로가 상호 관련된 기관, 부서, 책임자가 의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는 민군 간에 갈등이 뭐 있다 그랬죠. 몇 번 언급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는 매월 2회 업로드를 목적으로 하고 좀 업로드를 하는 것을 하고요. 적경지역 개론 제저서 범안출판사 위주로 강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여기 나온 내용을 우리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강도 수고했습니다.